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내일 오후 1시 반에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런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여정 관련 소식으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려고 했는데 뉴스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김씨 일가, 이른바 백두열통으로 불리죠. 김씨 일가 가운데 남측을 방문하는 사람, 김여정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김여정의 남측 방문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북한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명단을 알려왔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드릴 분들입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이수기 시사인 기자,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첫 질문은 안정식 기자에게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온다. 예.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오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김정은의 전용기면은 이제 조선중앙TV에 그동안에 나왔던 거 보면 이제 꼬리 부분에 왕별이 그려져 있는 그 비행기일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엔 이제 고려항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이 고려항공 부분은 이제 유엔 제재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미국의 독자 제재에 들어가 있고 우리 독자 제재로는 금융 제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 제재. 근데 이제 금융 제재라는 건 고려항공이 우리나라에 뭐 자산이 있거나 무슨 뭐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뭐 압류 대상이 된다거나 그럴 텐데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은 어쨌든 이제 그 뭐 고려항공 자체가 오는 거 자체에 어떤 제재와 관련된 거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압박을 가해가고 제재를 해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쨌든 만경봉호가 오고 북한이 고려항공으로 오고 이런 것 자체가 좀 제재의 균열, 제재를 이완시키려는 그런 좀 다목적인 의도는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오는 것은 정말로 환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자칫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는 또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쪽과 북쪽이 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렇죠. 목표점은 다릅니다. 즉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도 개선시키고 북핵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남북 관계를 통해서 제재를 이완시키고 뭐 한미 갈등도 좀 할 수 있으면 벌려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즉 서로 지향하는 목표점은 다른데 현상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표점이 과연 남북의 어느 의도에 맞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수싸움이 벌어질 거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의도에 맞게 북한을 어느 정도는 설득도 하고 견인해내고 어느 정도는 압박해내고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고 역으로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굉장히 클릭 조정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정식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는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좋아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수희 기자님. 네. 일단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전용기가 한번 온 적이 있었죠. 2014년 아시안게임 때 인천 아시안게임 때. 예, 그때 그 고위급 대표단이 올 때도 그 전용기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최룡의 황병서 네. 이분이 왔을 때 그때 말이죠. 고려항공이 아니고 아마 공군기였던 것 같은데 그건 예.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맞아요. 질문 드렸던 이유가 고려항공이 아니다. 김정은 네. 전용기는.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네, 있길래 이제 안정식 기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행기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이 오는 대상 자체가 지금 그 국제사회 유엔 제재 대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김여정, 최휘 이 등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유엔에다가 대북 제재를 좀 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는 처음에 그거를 면해주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가 그게 오보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간을 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씩 어쨌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카드들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만경봉원도 보내는 걸 봤다가 그다음번에 어쨌든 김여정까지 보내면서 이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말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운전대를 잡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통령 말이죠. 예, 하나하나 예. 지금 이제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가 열리면 우리도 오케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을 하나 보내겠어. 그럼 김여정 보내고 그다음번에 열병식도 그러면은 비공개로 하면서 국제사회에 한번 화답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미국과 한국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주거니 받거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그다음번 평창 이후를 노리는 노림수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이 대표단이 왔을 때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건지 그리고 미국과의 이 연결고리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예. 우리 정태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살다 이제 정말 김일성 일가의 일원이 대한민국 땅에 오는 것까지 보게 됐는데 이거를 정말로 환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웃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일단 받아들이고 이번에 계세요? 김여정의 방문을 보면서요, 이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이 전술적 운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리다고 우리가 무시할 그렇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과정들을 보면 명분들을 내걸어가지고 예를 들면 김영남은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오는 거고 최희가 제재 대상인데 최희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을 총괄한다고 명목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조평통 위원장 같은 이성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가지고 통일부 관계자들이나 법인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핵심은 김여정이 내려와서 친서를 전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제재 대상들을 다 피해간다는 거죠. 지난번에 만경봉 92호가 들어올 때도 보면은요. 사실은 처음에는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아무 얘기 안 하고 통지문 하나를 가지고 판문점으로 오겠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만경봉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전술적 운영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앞으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 좀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전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정부는 좀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감정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의 대화의 과정도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의 감정까지를 고려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행로를 3번이나 아무 이유 없이 변경할 때 우리 그런 대화 못한다고 한마디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그러니까 대화를 더욱더 증시시켜 나가지만 사실은 대화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여정이 온다는 소식이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끝난 직후에 와서 사실 어제부터 얘기는 많이 됐습니다만 안정식 기자, 네. 김여정이 남측에 온다. 네. 처음에 현성월, 예. 그다음에 김영남, 예. 김여정. 정말 뭔가를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아는 사람들 아니냐는 이 분석이 나올 법해요. 차츰 어떤 관심의 그 정도를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송월은 어제 이제 관현악단장 자격으로 왔었고요. 사실 이제 김영남이 단장으로 올린다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단원의 일원으로 김여정이 들어가는 게 이제 세팅이 된 상태에서 통보를 했겠죠. 근데 사실은 김여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기자들이 기사에 많이 섞어 쓰긴 했습니다만 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사실은 김여정은 안 보낼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 이 백두열통이 서울에 오면 어쨌든 서울 시내에서 인공기 불태우고 김정은 모형 불태우는 반복 수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백두열통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백두열통에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김여정을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의 단초는
지난해 말에 이제 전직 통일연구원장이 통일부 기자단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송년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정세 전망을 하면서 이제 좀 이제 덕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김정은이라면 나는 김여정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통일부 기자들이 기사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역으로 그렇게 우리가 남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고 김정은이 역으로 여동생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태근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실행에까지 옮겼다는 건 상당히 배팅을 크게 하는 그런 전술적 운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1984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김여정은 87년생. 김여정이 참 머리가 뛰어나다. 어린 시절에 스위스에서 오빠 김정은과 같이 유학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동생을 아끼는 마음은 각별하다. 김정은 주변에서 모든 사소한 일을 다 도맡아 하고 김정은에게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언론이 우리 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지 정말 북한에서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추정과 고위급 탈북자들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종합을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숙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2인자가 됐던 최룡해도 당장 혁명화 교육도 몇 번 갔다 왔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황병서도 지금 해임됐다는 얘기가 해임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북한에서 지금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숙청될 우려 없이 김정은한테 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은 김여정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부인이 리설주가 있긴 하지만 또 여동생과 부인의 위치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여동생은 친혈육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노동당에서의 직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2인자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독재 체제일수록 최고 지도자와의 거리가 권력의 척도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상 굉장히 최측근이자 2인자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제 기억에 말이죠. 1972년 7.4 공동성명 그 전후에서 그때 김일성의 동생이라고 알려졌던 김영주. 그 당시에 저희 국민학교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김일성이 원래 이름이 김성주고, 이름이 동생이 그래서 김영주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장성택도 우리나라에 한번 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백두혈통 가운데 처음이다 이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일부 이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백두혈통으로는 유일한 거죠. 저는 하여튼 목소리가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 번도. 김여정 목소리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목소리가 궁금한데 어쨌든 온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상징성이 워낙 큰데 결국 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아마 김영남 위원장, 상임위원장은 결국은 와서 대표단의 대표 단장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공식적인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김여정이 만약에 진짜 깜짝 그 역할을 한다면 원비어 부친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미국에서 원비어 부친 이번 개막식에 물론 많이 나갈 수도 있죠. 오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왜 김여정을 보냈을까를 그냥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상징적으로는 딱 저 동생을 보내면서 이방카의 대학마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어차피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이방카와 김여정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죠. 개막식과 폐막식이 폐막식이 오는 거니까. 그렇고 그럼 오면 공식적 역할은 할 거고 김영남 위원장이 그럼 김여정이 와서 뭘 할까? 지금 북한이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대북에서 계속해서 비난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펜스가 지금 원비어 부친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본인이 인권 국가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망을 한 거잖아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인간적인 유감의 뜻을 좀 표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적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상상이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 정도를 해주면 아마 정말 전 세계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는 정말 김여정은 어떤 목소리일까? 우리가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화면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은 많이 봤는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당시 한국에서 올라갔던 방송사 사장들
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나를 보고 은둔의 지도자네 뭐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와서 보니까 어떻느냐. 난 그거 보면서 많이 웃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은둔한 적이 없는데 저는. 예. 사실 유학도 했고. 예. 그 김여정의 이번 방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우려하는 목소리를 역시 내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김여정의 방문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인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온 김씨 세습왕조의 공주님에게 전부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전파를 탈 것이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반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당인 민주당 반응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혈육으로 최근 행보와 정치적 위상을 감안한다면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쏠린 관심이 시선이 선수단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통 북한에 가게 됐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안정식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게 저는 북한의 유일 수령식이라는 게 혈육도 숙청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김여정이 상당한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보내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산당 체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직 지도부가 가장 위에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선전지도부인데 선전선동부인데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실제로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부부장이 실질적인 권력들을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더더군다나 이제 혈육이라는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앞에 그 김정철 같은 경우는 납작업자로 있단 말이에요. 그 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온통 지금 북한이 선전하는 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적어도 그러면 김여정이 메시지를 내거나 친서를 받아왔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기본적으로 평창 이후에는 비핵화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당당하게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판을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결국은 우리는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로 가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김여정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셔라. 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계기를 활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장제원 대변인의 수준은 낮은 차원에서 지금 논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태근 의원님 예전에는 그래도 한때 같은 당에 계셨는데 비판하시는 그 목소리 어쨌든 논리적 근거를 갖고 비판하셨으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또 저렇게 주장을 해야겠죠.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논리가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도 예전에 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런 예가 있었고 그런 분들이 실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정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갖다 주면 꽃다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꽃다발 딱 던져주면 꽃다발 와서 이렇게 받아가는 김여정이 실세이냐.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생이라고 하는 걸 빼면은 김여정이 정말로 북한에서 실세라고 불릴 만한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문고리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던데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여정의 단지 동생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하고 있는 역할들, 직함이 있잖아요. 노동당 제1부부장,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고 정치국 후보위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김정일의 여동생이었던, 김경희가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장성택의 부인. 맞죠? 예.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기까지가 22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당에 들어온 다음에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금 이렇게 고속 승진을 하고 있고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직함에 담긴 의미도 있다. 그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10일쯤
북한 대표단을 면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의 일정상. 9일에는 개막식 참석하고. 내일이 개막식이고요. 예. 네. 그리고 개막식에서도 끝나고 나면 각국의 정상급 대표단과 함께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인사는 하게 될 텐데, 그러나 따로 만나는 자리는 10일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안정식 같습니다. 기자.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데 예. 김영남을 만나는 것보다는 김여정 만나는 걸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따로 만날까요? 한 3명을 같이 만날까요? 4명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만나면 어쨌든 모든 대표단이 수석따로 사석따로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의전상으로는 김영남이 명목상의 국가 수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김영남을 단장으로 해서 같이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만나면 앞부분은 기자단에게 공개를 하겠죠. 5분 내지 10분 정도 공개를 하는데 그때는 김여정이 아마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냥 김영남이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이 얘기 주고받는 선상에서 스케치하고 몇 마디 하고 빠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김여정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나이나 명목상의 지위로 보면 김영남이 높기 때문에 김여정이 보조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주도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얘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카메라가 빠지고 나면 김여정이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자리에서. 왜냐하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계속 보면은요, 김영남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지가 지금 수년이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김영남이 지금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김정은 수행을 많이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행을 할 때 보면 북한 수행자들이 아무도 김영남한테 신경 안 씁니다. 다 김정은 주변에 총정치국장이나 다른 사람이 붙어있지 김영남은 멀찍이서 오는데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만큼 김영남이 북한에서 실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모두 빠지고 그야말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본게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는 김여정이 주로 리드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제가 평양 취재 갔을 때 2005년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70대 중반 정도? 그럼에도 건강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나이로 나이가 90이 넘었더라고요. 9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대조로 활동을 한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전 사극에서 보듯이 김영남이 적어도 권력을 상대하는 법은 아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북한 체제는요, 사실은 실세는 없거든요. 실세는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언론에서 자꾸만 뭐 예를 들면 이전에 장성택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용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언제든지 권력을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고 숙청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안 기자님의 분석에 동의하는 게 카메라가 빠지면 그러니까 김정일로부터의 메시지를 나올 수 있는 또는 보다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김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김여정. 어쨌든 이번에 김여정이 오고 나면은 우리가 김여정이 온다고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고 호들갑 떨 일도 아니고 정말로 북한 김정은의 수가 무엇인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검증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북한을 국제사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수 기자님 보태신 말씀 있습니다.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미 대화의 문제나 이 비핵화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따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카메라가 빠지고 났을 때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든 이 평창에 북한이 참가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굉장히 한반도의 이 위기를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우리도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중간 기일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때 그 어려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를 그 북한은 얘기를 하겠죠. 너네 분명히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아마 그거를 전달을 제대로 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는 한편 이 평창이라는 그 국제적인 행사 자체는 좀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최문순 지사를, 그러니까 여담 같지만 최문순 지사를 지난주에 그러니까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예.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그 중국 저 주석이 오느냐 마느냐도 또 관심사잖아요, 펜마스게. 근데 일단은 지금은 거기 행사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데, 펑리위안 그 여사를 초청하는 문제는 초청을 좀 요청을 했고 그 예. 부분은 그래서 가능하면 김정숙 여사와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다 노래를 하는 분들이라 같이 노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국이 하는 8분짜리 프로그램에 예. 장리모 감독이 연출하는 2022명을 데리고 온대요. 왜냐하면 2022년을 상정해서. 동계올림픽이니까. 그래서 그 2022명을 데려와서 8분짜리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그 두 여사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을 했다는 예. 거예요. 아직 답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펑리 위한 여사가 올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지 최무선 않을지 지사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보다도 펑리위한 여사가 오는 게 지금. 예. 지금 그 이벤트를 위해서는. 예. 하여튼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올림픽을 위해서는 따로 어쨌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여튼 대통령이 그런 트랙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니까 그 결과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붙이고 예. 싶은 거는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펜스가 와서 상당히 우리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앞으로 평창이 끝나고 나면 이 비핵화를 향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들을 같이 해갑시다라고 얘기해야 사실은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고 힘을 받기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적을 수가 있죠. 아마 포더 레코드를 위해서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북한 대표단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공개 자리에서 할지, 비공개 자리에서 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얘기해 드렸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땀 흘려온 선수들입니다. 또 이 선수들을 옆에서 지원하는 우리의 자원봉사자들 다 모두가 주인공인데요. 북한 역시 그중에 한 요소겠지요. 이 언론에서 북한 문제를 너무 크게 다룬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모두 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열병식 예. 오늘이 건군절이라고 북한이 급하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2월 8일로 바꿨죠. 그러면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원래 뭐 생중계도 할 수 있는데 오전에는 아무런 방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크게 할 때는 생중계를 해왔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봤을 때는 중지가 되지 않았고, 근데 지금 오전에 열병식이 김일성 광장에서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선중앙TV 제가 오늘 편성을 보니까 북한이 보통 북한 시간 5시에 뉴스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시간은 5시 5시 반인가요? 반에 뉴스를 예. 하는데 5시 뉴스가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이 7시입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뉴스를 하면 한 2시간 가까이 비어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북한 시간 5시, 우리 시간 5시 반부터 녹화 방송을 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ICBM이나 이런 거 발사하고 나서는 우리 시간으로 3시 반, 북한 시간으로 3시쯤에 예. 뭐 긴급 편성을 해서 긴급이 아니라 방송, 북한이 예. 평상시에 방송을 시작하는 게 우리 시간 3시 반이고 3시 아, 반. 예, 예. 우리 북한 시간 시간으로 3시고요. 3시 반. 예. 오늘은 우리도 이제 일요일 공휴일에 아침 방송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도 낮 방송을 안 할 때도 공휴일에는 아침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도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하지만 오늘 같은 휴일이니까, 북한의 공휴일이니까 아침부터 방송을 합니다. 아, 건군절이어서 북한은 지금 휴일입니까? 예, 공휴일인 거죠. 아, 북한은 공휴일. 북한은 이제 국경일인 거니까. 그리고 안현식 기자가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이 저녁에만 나왔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네요. 예. 하루 종일 하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 예전엔 이 전력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저녁부터 방송 시작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전에는 북한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물론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많이 했었는데 오전에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봐야 돼요, 안현식 기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오전에 생중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어쨌든 뭐 펜스 부통령이 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오전에 그대로 열병식을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어쨌든 이제 ICBM급 미사일이 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들이 오전에 그대로 다 공개가 됐을 경우에 결국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할 얘기는 더 강경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차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펜스 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완강하던 자세에서 벗어나서 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측 인사들도 만날 수 있다 여지는 열어뒀는데 오늘 아침에 북한 쪽에서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는 미국 사람들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전혀 다른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김영남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 사이의 접촉 가능성. 세 분 생각 좀 궁금합니다. 이수기 기자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 그 9일 저녁에 전체 정상급 대표단을 초청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미국 대표단과 그 북한 대표단이 참석을 하면 그건 간접적으로라도 만날 수 있겠죠. 일단 그러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양쪽에서 그 자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기대를 한다면 펜스가 아닌 그 원비어 부친을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만나서 위로하는 그런 정도였으면 연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이라면 양쪽 두 사람만 앉게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님 생각은? 북한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북한 쪽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주 전략적인 것이고 실제로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예. 안정식 기자 생각은 어때요? 예, 어쨌든 이제 미국 쪽에서 뭐 북한 측과 동선도 안 겹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최근에는 좀 지켜보자라고 예. 얘기를 했지만, 북한도 쭉 판세를 보니까 어차피 미국과 만나도 얘기가 안 되는 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 만나서 어차피 얘기가 안 될 건데. 북한은 핵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미 대화를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통미북남에서 통남북미로 전략이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북관계라는 건 저는 뭐 통미북남, 통남북미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 나가도록 하는 게 북한의 목표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그렇게 끌어들이기에는 아직 어려우니까 남한을 끌어들여서 남한을 북한 페이스로 끌어가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고 우리 정부는 역으로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가도록 끌어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내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내일 오후 1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면은 차량편으로 평창으로 이동하도록 돼 있고요. 북한이 오늘 건군절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했고 오전에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한 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소식 지금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안정식 기자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